오늘 만나실 모델은 포드의 아이콘이죠, 머스탱인데요. 사실 현재 머스탱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저희가 바로 전 모델을 시승할 때 서스펜션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쉬움을 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MRC를 탑재하고 있어서 조금 더 탄력성이 엿보이는데요. 또한 엔진 출력도 많이 올랐죠. 효율성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스포츠카다운 그런 매력을 조금 더 부각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과연 포드 머스탱, 거기에 오늘 모델은 5.0 GT죠.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드 머스탱은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이자 포니카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쉐보레 카마로, 다찌 챌린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에서 머스탱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카라는 것인데요. 이번 모델은 6세대 모델을 바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날렵해진 헤드램프와 새로운 범퍼, 고성능을 상징하는 엔진 후드와 리어윙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새로운 가변 배기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이들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변화는 계기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에서 디스플레이 형태로 변경돼서 다양한 디자인을 표출해냅니다. 재미를 위한 각종 기능들도 돋보이는데요. 드래그 레이스를 연상시키는 신호등, 가속 타이머, 제동거리, G포스 미터와 심지어 공연비 게이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앞쪽 휠에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후륜 타이어를 태울 수 있는 라인락 기능도 머스탱만의 특징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포드의 싱크3를 사용했습니다. 불편했던 과거의 싱크와 달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칭찬하고 싶은데요. 단순한 맵이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3D 형태로 구현해줬습니다. 때문에 어설픈 본사 개발 내비게이션들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지만 등받이 각도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뒷좌석은 다소 형식적이기 때문에 성인이 탑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쟁차 카마로처럼 트렁크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경쟁 모델보다 우위에 서는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경고 시스템 등이 탑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머스탱의 변화는 성능 향상에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10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는데요. 여기에 5.0 GT 모델에는 퍼포먼스 패키지 레벨 1 사양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대용량 라디에이터, 튜닝이 이루어진 전륜 서스펜션, 브렘보의 6피스톤 캘리퍼,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 등도 눈길을 끕니다. 또한 스포티한 성향의 스티어링 시스템, ABS 시스템의 튜닝,
LSD 등도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강화된 파워트레인에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추가가 된 머스탱이 여전히 최고의 머슬카로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드 머스탱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놨고요. 제어 장치는 임의적으로 해제를 해봤습니다. S 모드를 기초로 수동 모드 패드를 조작해서 운전을 해보죠. 네, 상당히 배기 사운드가 강렬한데요. 먼저 소개드렸던 카마로가 자연스러운 그런 엔진과 배기 사운드를 부족하고 있다면 현재 머스탱 아무래도 이 프랩을 사용해서 상당히 사운드를 잘 조절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도 이제 가속 페달을 싹 밟고 있을 때 이 사운드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길게 밟고 싶다는 그런 욕심마저 생기는데, 네, 사운드 튜닝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 브랜드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뭐 V8을 비롯해서 대배기량 엔진을 바탕으로 그 자연스러운 음색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번 머스탱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튜닝을 한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일단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존에는 420마력대 엔진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모델로 오면서 출력을 올렸습니다. 네, 출력만 올린 것이 아니라 엔진에도 세부적인 튜닝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여기서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파워트레인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카마로에 이어서 머스탱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본토에서는 머스탱의 인기가 절대적이고 카마로는 도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마로가 6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 머스탱의 입지가 약간 곤란해지게 됐는데요. 때문에 포드도 머스탱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바꿔냈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살펴볼까요? GM의 LS나 LT 엔진이 있고 크라이슬러의 해미 엔진이 있다면 포드에게는 코요테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 코요테 엔진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3세대로 변경이 됐는데요. 먼저 배기량을 늘렸습니다. 보어를 늘려서 배기량을 키우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보어 직경을 92.2mm에서 93mm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배기량이 4951cc에서 5035cc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실린더 벽에 플라즈마 코팅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벤츠에서는 나노 슬라이드라고 부르죠.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서 성능, 소음, 연비, 내구성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간접 분사 방식에서 집 분사 방식까지 함께 겸한 듀얼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을 높이면서 연비 절감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카본 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사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압축비는 12:1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7500r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엔진보다 중요한 변화는 바로 변속기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후륜구동 10단 변속기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드와 GM이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먼저 10단이지만 부피는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6단이나 아니면 GM이 사용하는 8단 변속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어가 추가된 만큼 각 단은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고 전체 기어비는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동력을 끊고 엔진 회전수를 높인 다음에 동력을 다시 연결시키는 디클러칭 기능이나 3단에서 1단과 같이 한 번에 점프시켜서 변속을 시켜주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변속기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특징은 변속 속도인데요. 네, 이제는 대놓고 포르쉐 PDK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에서 2단으로 바뀌는 속도는 PDK보다 36% 빠르고 2단에서 3단은 27%, 3단에서 4단으로 바뀌는 속도는 PDK보다 26%나 빠르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패드를 조작해 보면 변속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원인은 바로 핑 때문입니다. 핑은 네트워크 용어죠. 핑이 빠르면 네트워크 응답성이 빨라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속기가 반응하는 속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운전자가 패드를 조작을 해 전기 신호가 변속기로 명령을 보내고 실제로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있고, 또 명령을 받은 후에 실제로 기계적으로 변속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PDK보다 빠르다고 하는 속도는 바로 이 기계적인 변속 속도입니다. 하지만 핑, 다시 말해서 패드를 조작하고 나서 변속기가 작동할 때까지 응답 대기 시간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역이용한 회사도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의 DSG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DSG는 기계적인 변속 속도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면 계기판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반하기도 했습니다. 변속기 속도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와 GM의 새로운 이 10단 변속기는 일반 변속기 오일이 아니라 초저점도 전용 변속기 오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용 변속기 사양이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 결제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엔진이 탑재되면서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졌는데요. 새로운 엔진, 일단 엔진 자체 리스폰스가 스포츠카로서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 스로틀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열어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황에서 다시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는 소폭 늦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이제 여유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드에 따라서 이 리스폰스 정도를 강화해주며 그래도 운전 재미 측면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변속기는 10단이죠. 또한 이 변속기가 페이스리프트라는 까마로에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일단 다다나를 통해서 어떤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고요. 하지만 단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동문에서 조작을 할 때 조금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0단이라는 거 숫자에서 보여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2, 3, 4, 5단 정도에서 가감속이 반복될 때 이 변속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런 시점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쇼크를 상당히 좀 크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처음에 7단을 내놨을 때, 인피니티도 5단에서 7단으로 갈아탔을 때 이런 저속 쇼크라는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는 못했었는데, 포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내주면 좋겠네요. 여기서 잠시 포드 머스탱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지난번 그 까마로도 그랬지만 리어 타이어의 어떤 그 슬립 자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인 성능에서는 까마로보다 살짝 빨랐죠. 한 0.1초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이제 타이어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치는 약간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식 기록에서는 머스탱이 확실히 앞섰네요. 또한 대백이라는 엔진이 탑재되는 경우 RPM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 바로 전 머스탱 그때만 해도 RPM이 조금은 제한적이었는데, 현재는 가용 RPM을 무려 7,500까지 늘렸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RPM의 이 허용 범위만 늘린 것이 아니라 후반까지 쫙 하고 밀어붙일 때 이때의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잠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400마력 선을 여유롭게 찍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가 이제 420마력대 출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수치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 모델에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크는 과거 대비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잠시 까마로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여유가 있는 까마로 쪽이 초반부터 이제 토크를 조금 더 잘 이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엔진 자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엔진 자체가 이제 OHV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를 조금 유리하게 살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4000rpm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머스탱의 이 파워트레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RPM을 네, 운전자가 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고 RPM 영역에서 들려오는 사운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믹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난 그런 운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러면 포드 머스탱, 네, 어떤 성능 부분에서 확실히 좋아졌죠. 타이어만 해도 미쉐린 FS4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까마로의 기록을 보여드렸었죠. 그렇다면 머스탱은 과연 얼마만큼의 기록을 냈을까요? 네, 지금부터 전인호 기자에게 한번 스티어링 휠을 넘겨보죠. 지난주 카마로에 이어서 바로 머스탱입니다. 카마로와 머스탱 두 차량은 라이벌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GM과 포드가 의외로 사이좋게도 MRC를 공유해서 쓰거나 아니면 변속기를 이제 각각 개발해서 나눠서 쓰는 등 의외의 행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제조사인 만큼 세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트랙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머스탱에 탑재된 10단 변속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전략은요, 트랙 모드에 놓고 드라이브 모드에 위치시킨 다음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제가 다운 시프트를 하되 업 시프트는 차량에게 직접 맡기겠습니다. 자, 이 머스탱은 카마로에 비해서 속도감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카마로보다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경쾌함이 느껴진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둘 다 MRC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지만 셋업이 추구하는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스탱은 후륜의 그 감쇄력을 상당히 풀어놓은 상태로 셋업이 되어 있어서 서킷이라는 환경 안에서 봤을 때 방향 전환에는 약간 불리하지만 코너 탈출해서 가속 페달을 가득 밟아서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체가 약간 비틀어지더라도 금방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렇게 여유로움을 강조한 머스탱, 스티어링 담력도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자, 사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제동 시스템입니다. 바로 제동 시스템의 전체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단단한 페달의 느낌도 좋고, 그리고 페달을 가득 밟았을 때 물론 담력이 무거워서 살짝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ABS 로직이 특히 일품입니다. ABS가 달려서 오히려 서킷에서 불편한 차도 있는 반면에 이 머스탱의 ABS 로직은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동 내구성도 좋은데요, 하지만 타이어 쪽이 오히려 못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타이어 접지력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앞 타이어 공기압이 그냥 쭉쭉 올라갈 만큼 엔진룸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열화는 빨리 찾아옵니다. 그건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저의 다단화 변속기 운용 전략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머스탱 상당히 주행 감각 측면에서 재미있는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진과 토크의 어떤 분포라든지, 기존 그 까마로의 것이 6000rpm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변속을 해서 그 밑에 있는 토크와 마력을 적정히 활용하는 부분이었다면, 네, 현재 이 머스탱에서는 조금 더 높아진 rpm대를 통해서 여유롭게 출력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이 장점이 되죠. 다만 이제 무게로 봤을 때 아무래도 머스탱 쪽이 조금은 불리합니다. 때문에 이 기록에서는 뭐 소폭 그렇게 처지는 정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 정도의 갭은 운전 실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죠. 또한 이제 차량의 특성, 이제 뭐 전열 기자가 설명을 잘 했는데, 차량의 운동 특성으로 봤을 때 까마로 쪽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면, 머스탱은 네, GT카다운 그런 매력을 잘 살렸습니다. 때문에 이제 리어 휠이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까마로는 조금 직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감 있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현재 이 머스탱은 뒤쪽이 따라올 때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리어를 컨트롤하는 측면, 숙련도에 따라서는 일반 소비자분들께는 머스탱 쪽이 좀 더 다루기 쉽다는 그런 강점을 갖게 되죠. 참고로 이제 타이어 쪽으로 본다면 미쉐린 PS4S 상당히 좋은 타이어죠. 다만 이제 그 경쟁 모델 대비 열받는 시간이 조금은 빠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막강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단 주행을 할 때는 조금은 이제 그 한계가 조금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미쉐린 PS4S 분명히 대단한 타이어고, 뭐 아직까지는 거의 뭐 최고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이어의 특성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상당히 뭐 좋은 수준의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 경쟁 모델이 살짝 앞서지만, 사실 이런 차이는 크게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을 얼마나 유지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분명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의 어떤 뭐 길들이기부터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카를 좀 빨리 받아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엔진 출력이나 토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절정인 상태인데요. 네, 차를 받았을 때 기분은 좋네요. 어떤 경우를 보면 이제 차를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다뤄서 망가뜨리고 그 차를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포드 머스탱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와인드 모드에서 즐기는 머스탱,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한번 모드를 바꿔보죠. 기존 머스탱이 승차감 쪽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너무 이제 단단한 서스펜션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서킷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데, 사실 일반 주행에서는 너무나 좀 큰 약점이 되었었죠. 특히나 고속 주행을 하다가 약간의 그런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차량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MRC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게 되죠. 서킷에서는 단단한 그런 성향으로 변경되고, 또한 일반 도로를 다닐 때는 최대한 풀어줌으로써 조금 더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고속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굳이 스포츠 모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노멀 모드에서 운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국내 매니아 분들 중 이제 잘못된 상식이, 이제 뭐 바디롤이 없어야 되고, 뭐 서스펜션이 무조건 단단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단단한 서스펜션에 의한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약점이 생긴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사들이 스포츠카를 만들 때도 단순히 승차감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이제 스테빌리티 확보 차원에서도 적정 수준의 탄력성 가진 서스펜션을 세팅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참고로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스트로크가 짧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이 조작을 할 때는 조금 버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남성 운전자들도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세팅 자체는 분명히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컨트롤을 요구하는 환경,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에 맞겠죠. 그런 환경에선 조금 더 유리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ABS의 로직, 이 로직으로 보더라도 이 후반에 개입을 해나가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왜 살짝 락이 걸리지?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숙련된 운전자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세팅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특성 때문에 초기에 놀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단점은 아닙니다. 네, 포드 머스탱 일상에서 편하게 타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서킷에 가서 적당히 재밌게 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뭐 가성비로 본다면 사실은 까마로 쪽이 낫긴 하지만 시각적인 만족감으로 본다면 머스탱이 월등하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GM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머스탱은 지금 이 어떤 메탈 소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고급화된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신세대 스포츠카다운 면모로 접근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뭐 쉐이크 사운드 시스템도 베이스를 충분히 살려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미국 머슬카와 어울리는 그런 멋도 낼 수 있게 되고요. 단 이제 패키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시트 같은 경우가 반자동 형식입니다. 이제 이 쿠션 부분만 앞뒤로 움직이고 이 시트백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움이 되고요. 또한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작은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각종 장비에 의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죠.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를 알아볼까요? 사실 주행 연비라는 부분에서 배기량이 크니까 연비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 이 머슬카들 쉐보레 까마로 뿐만 아니라 콜벳도 그렇지만 의외로 고속도로 연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또 미국의 어떤 그 특화된 그런 환경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점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연료 탱크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현재도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연료를 충전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쉽게 만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운행 거리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연료 탱크 사이즈는 분명히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근히 이 주유소 간다는 것이 귀찮고 특히나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고급유를 넣었을 때 조금 더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고급유 찾아서 주유소 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자주 가야 된다면 더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경쟁 모델보다 비싼데 뭐 규모에 따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머스탱도 조금만 가격을 낮춰서 5,000대 정도로 접근을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한 현재 모델 이 스트라이프 보이시나요? 이것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장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뜬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포드 코리아가 이런 것들을 굳이 시행해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반면 뭐 한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오늘 만난 포드 머스탱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 자체도 조금 더 탄력적인 현재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비춰지고요.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잘했었지만 네, 현재 모델이 조금 더 이 신세대 스포츠카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소들, 어떤 그 셋업에서 보여지는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율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포드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네요. 네, 그것 빼고는 뭐 사실 스타일 부분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스포츠카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네, 상당히 장점이 많은 그런 미국 머슬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포드 머스탱이었습니다.